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던진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성숙한 담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울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석호, 훗날 우리에게 힐링 멘토로 알려질 법륜 스님입니다. 그가 자라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면서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 어린 석호는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가톨릭 농민운동에, 셋째 형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시대의 아픔에 맞섰습니다. 이런 형들의 영향 속에서 막내 석호 또한 자연스레 사회 문제에 눈을 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색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 동양 고전과 불교 철학을 접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었던 대부분의 고전, 예를 들어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삼종지도나 불교 경전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69년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장엄함 속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은 신심으로 발전했고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문 스님을 만나 승려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법륜,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법명을 받은 그는 출가 이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던 시절 법륜 스님은 통일, 빈곤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8년에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중 포교에 나섭니다. 그의 쉽고 명쾌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증문즉서를 통해 그는 국민적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 속에는 그가 평생 체득해온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언을 했고 오랫동안 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카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요부처럼, 유모처럼, 파출부처럼 남편을 대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논란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감지되던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부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성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이란 말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여자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자는 그저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직장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30대 기혼 여성은 여기에 요부 역할까지 하라니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건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삽사인 법륜 스님 여성혐오, 삽사인 여성은 만능이 아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보디가드처럼, 택시기사처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는 식의 패러디가 등장하며 성역할의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여성의 노동력과 감정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종교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른다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링 담론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불교계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아내에게 아버지, 연인,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호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왜 여자만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몇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륜 스님 측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조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말실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째,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성평등이 충돌할 때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논란은 불교뿐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모든 종교계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힐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마음가짐 변화만을 강조하는 힐링 담론이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을 낳았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전 사회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발언은 더욱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강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눈에 띄게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륜 스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옹호론과 힐링 멘토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깊은 실망감이 공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불교도들이 불교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발언 논란.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과 현대, 종교와 인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프지만 꼭 필요했던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교가 과거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참된 이해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 시대적 요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던진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성숙한 담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울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석호, 훗날 우리에게 힐링 멘토로 알려질 법륜 스님입니다. 그가 자라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면서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 어린 석호는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가톨릭 농민운동에, 셋째 형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시대의 아픔에 맞섰습니다. 이런 형들의 영향 속에서 막내 석호 또한 자연스레 사회 문제에 눈을 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색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 동양 고전과 불교 철학을 접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었던 대부분의 고전, 예를 들어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삼종지도나 불교 경전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69년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장엄함 속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은 신심으로 발전했고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문 스님을 만나 승려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법륜,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법명을 받은 그는 출가 이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던 시절 법륜 스님은 통일, 빈곤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8년에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중 포교에 나섭니다. 그의 쉽고 명쾌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증문즉서를 통해 그는 국민적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 속에는 그가 평생 체득해온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언을 했고 오랫동안 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카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요부처럼, 유모처럼, 파출부처럼 남편을 대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논란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감지되던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부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성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이란 말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여자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자는 그저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직장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30대 기혼 여성은 여기에 요부 역할까지 하라니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건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삽사인 법륜 스님 여성 혐오, 삽사인 여성은 만능이 아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보디가드처럼, 택시기사처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는 식의 패러디가 등장하며 성역할의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여성의 노동력과 감정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종교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른다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링 담론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불교계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아내에게 아버지, 연인,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호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왜 여자만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몇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륜 스님 측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조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말실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째,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성평등이 충돌할 때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논란은 불교뿐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모든 종교계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힐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마음가짐 변화만을 강조하는 힐링 담론이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을 낳았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전 사회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발언은 더욱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강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눈에 띄게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륜 스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옹호론과 힐링 멘토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깊은 실망감이 공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불교도들이 불교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발언 논란.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과 현대, 종교와 인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프지만 꼭 필요했던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교가 과거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참된 이해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 시대적 요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던진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성숙한 담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울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석호, 훗날 우리에게 힐링 멘토로 알려질 법륜 스님입니다. 그가 자라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면서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 어린 석호는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가톨릭 농민운동에, 셋째 형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시대의 아픔에 맞섰습니다. 이런 형들의 영향 속에서 막내 석호 또한 자연스레 사회 문제에 눈을 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색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 동양 고전과 불교 철학을 접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었던 대부분의 고전, 예를 들어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삼종지도나 불교 경전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69년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장엄함 속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은 신심으로 발전했고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문 스님을 만나 승려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법륜,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법명을 받은 그는 출가 이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던 시절 법륜 스님은 통일, 빈곤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8년에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중 포교에 나섭니다. 그의 쉽고 명쾌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증문즉서를 통해 그는 국민적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 속에는 그가 평생 체득해온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언을 했고 오랫동안 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카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요부처럼, 유모처럼, 파출부처럼 남편을 대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논란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감지되던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부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성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이란 말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여자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자는 그저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직장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30대 기혼 여성은 여기에 요부 역할까지 하라니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건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삽사인 법륜 스님 여성 혐오, 삽사인 여성은 만능이 아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보디가드처럼, 택시기사처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는 식의 패러디가 등장하며 성역할의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여성의 노동력과 감정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종교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른다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링 담론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불교계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아내에게 아버지, 연인,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호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왜 여자만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몇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륜 스님 측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조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말실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째,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성평등이 충돌할 때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논란은 불교뿐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모든 종교계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힐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마음가짐 변화만을 강조하는 힐링 담론이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을 낳았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전 사회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발언은
더욱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강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눈에 띄게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륜 스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옹호론과 힐링 멘토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깊은 실망감이 공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불교도들이 불교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발언 논란.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과 현대, 종교와 인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프지만 꼭 필요했던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교가 과거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참된 이해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 시대적 요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던진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성숙한 담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울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석호, 훗날 우리에게 힐링 멘토로 알려질 법륜 스님입니다. 그가 자라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면서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 어린 석호는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가톨릭 농민운동에, 셋째 형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시대의 아픔에 맞섰습니다. 이런 형들의 영향 속에서 막내 석호 또한 자연스레 사회 문제에 눈을 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색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 동양 고전과 불교 철학을 접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었던 대부분의 고전, 예를 들어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삼종지도나 불교 경전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69년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장엄함 속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은 신심으로 발전했고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문 스님을 만나 승려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법륜,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법명을 받은 그는 출가 이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던 시절 법륜 스님은 통일, 빈곤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8년에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중 포교에 나섭니다. 그의 쉽고 명쾌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증문즉서를 통해 그는 국민적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 속에는 그가 평생 체득해온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언을 했고 오랫동안 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카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요부처럼, 유모처럼, 파출부처럼 남편을 대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논란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감지되던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부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성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이란 말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여자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자는 그저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직장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30대 기혼 여성은 여기에 요부 역할까지 하라니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건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삽사인 법륜 스님 여성 혐오, 삽사인 여성은 만능이 아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보디가드처럼, 택시기사처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는 식의 패러디가 등장하며 성역할의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여성의 노동력과 감정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종교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른다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링 담론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불교계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아내에게 아버지, 연인,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호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왜 여자만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몇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륜 스님 측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조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말실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째,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성평등이 충돌할 때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논란은 불교뿐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모든 종교계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힐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마음가짐 변화만을 강조하는 힐링 담론이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을 낳았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전 사회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발언은 더욱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강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눈에 띄게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륜 스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옹호론과 힐링 멘토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깊은 실망감이 공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불교도들이 불교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발언 논란.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과 현대, 종교와 인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프지만 꼭 필요했던 질문을 던진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교가 과거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참된 이해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 시대적 요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던진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성숙한 담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울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최석호, 훗날 우리에게 힐링 멘토로 알려질 법륜 스님입니다. 그가 자라난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리면서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 어린 석호는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가톨릭 농민운동에, 셋째 형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시대의 아픔에 맞섰습니다. 이런 형들의 영향 속에서 막내 석호 또한 자연스레 사회 문제에 눈을 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색적인 아이였습니다. 책을 통해 동양 고전과 불교 철학을 접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었던 대부분의 고전, 예를 들어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의 삼종지도나 불교 경전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69년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장엄함 속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은 신심으로 발전했고 그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문 스님을 만나 승려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법륜,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법명을 받은 그는 출가 이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꿈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이 뜨겁던 시절 법륜 스님은 통일, 빈곤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88년에는 불교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중 포교에 나섭니다. 그의 쉽고 명쾌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증문즉서를 통해 그는 국민적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특히 부부관계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 속에는 그가 평생 체득해온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여성에게 더 많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언을 했고 오랫동안 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카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요부처럼, 유모처럼, 파출부처럼 남편을 대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논란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감지되던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부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성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속품이란 말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 여자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자는 그저 남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직장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30대 기혼 여성은 여기에 요부 역할까지 하라니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건가라며 분노했습니다. 삽사인 법륜 스님 여성 혐오,
삽사인 여성은 만능이 아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보디가드처럼, 택시기사처럼 아내를 대해야 한다. 는 식의 패러디가 등장하며 성역할의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마, 요부, 유모, 파출부.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여성의 노동력과 감정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종교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른다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힐링 담론이 결국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불교계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행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아내에게 아버지, 연인, 보호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호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여대생은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왜 여자만 4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몇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륜 스님 측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조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 는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말실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째,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성평등이 충돌할 때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논란은 불교뿐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모든 종교계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힐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마음가짐 변화만을 강조하는 힐링 담론이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을 낳았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전 사회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발언은 더욱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강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눈에 띄게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륜 스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공헌을 생각할 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옹호론과 힐링 멘토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깊은 실망감이 공존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불교도들이 불교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륜